내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고 내리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나자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 옮겨졌습니다. 내리는 당황하여 남동생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알아주었지만 아버지는 딸에 대해 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리는 태도를 바꾸어 집안일을 잘 돕는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막 걷기 시작한 동생의 시중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그녀는 그 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만을 되풀이하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애정이 깃들인 관심을 끌기 위해 온순한 하녀처럼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이 굳어져 갔습니다. 어른이 된 그녀는 남자를 사귀게 되면 그에게 봉사해 줄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셔츠 단추를 달아 주었으며 잠자리에서조차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생각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편이 진지해져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녀는 언제나 공포와 절망이 섞인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이 도움이 되는 존재로밖에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남자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이며 남을 이용하기만 하는 인간들이었고 그녀가 그들과 결혼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면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치르지 않아도 좋은 하녀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행동의 방식을 택하게 되면 외상이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한 보통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내리의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맞춰졌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을 다른 남성에게도 표현하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성격은 단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발적인 행동에 따라 매일매일 강화되거나 재창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26가지 방법이 저자 조지 웨인버그는 이것을 자기 창조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창조의 원칙이란 행동할 때마다 그 행동의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되는 감정, 자세, 신념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할 수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리의 경우는 부정적인 자기 창조 습관을 강화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좋은 책을 추천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지 웨인버그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뉴욕에서 정신요법 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사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당신이 되풀이해서 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되풀이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단지 그것을 하고 싶다는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런 충동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런 충동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기만 하면 그 충동은 사라져버리게 마련이다. 담배 피우는 일, 손톱을 깨무는 일에서부터 저녁 식사 전에 술을 2잔 마신다든가 토요일 밤에는 텔레비전을 구경한다든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언제나 그렇죠 하는 군소리를 넣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습관이 있다. 그러나 모든 습관은 자발적인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인위적인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그런 습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제게도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작은 쿠키 하나라도 과자를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내게 주는 보상이야 하는 생각에 몸에 좋지 않은 과자를 먹고는 합니다. 과자를 자주 먹으면 속도 불편하고 뾰루지도 올라오지만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자 먹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제가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 볼 때 과자 사지 않기입니다. 집안에 과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저녁을 먹고 간식이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들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었던 게 아니니까요. 한동안 과자 없이 잘 살다가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쿠키를 받거나 밖에서 과자를 잔뜩 먹을 기회가 생기면 또 맛있게 먹게 되고 먹고 나면 또 습관이 돼서 장을 볼 때 과자를 사게 되고 매번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동기가 되어 그런 습관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과 언제나 함께 있는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만의 나쁜 습관을 파악했다면 그 습관을 단번에 그만둬야 합니다. 습관은 천천히 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 하루에 몇 개 피라도 피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을 없애기 위해 보상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식사 조절을 한 후 주말이 되면 그 보상으로 케이크를 먹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보상입니다. 단 것을 먹는 이전의 습관에 대한 욕망을 재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나쁜 습관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보상은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없애기로 할 때 지금 당장 느껴지는 힘든 감정은 일시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일이 지나면 나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해 슬프거나 괴롭거나 불안했던 느낌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습관을 없앰으로써 그것에 매여 있던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앤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기 위한 최초의 한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리처드라는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할 때 커다란 곡선을 그리는 제스처를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그의 버릇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리처드는 몇 명의 학생이 자기 흉내를 내고 있는 걸 목격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버릇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서 팔을 휘두르는 일이 없이 강의를 마친 그는 어쩐지 자기가 작고 초라해서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키가 큰 남자였는데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리처드는 막내 아들이었고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작은 축에 속했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각별히 그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기에 그는 식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언제나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릇은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 남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고침으로써 진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리처드처럼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활 방식 속에 녹아있는 나쁜 습관을 찾아낸 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충분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은 시작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낸 후 자기 자신이 그 동기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없애버렸으면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나갈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26가지 방법입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